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세고시, 7세고시를 해서라도 의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AI가요, 제가 진짜 요새 굉장히 정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22년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23년인가 챗 GPT를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인데 3년 동안 챗 GPT만이 아니라 AI의 이 발전의 속도는요, 상상을 초월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고, 노동시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 문화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고, 우리는 이미 제가 장관할 때도 디지털 AI 이런 얘기하면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얘기했는데, 이미 그 사회가 우리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사가 AI가 진단해서 80%를 맞췄는데 인간 의사가 진단해서 20% 정확성을 띄웠다. 이런 실험 결과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이 기술의 발전이 또 하나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행복과 존중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하고 인간의 행복이 확장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업도 그렇고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창의력을 발동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AI하고는 다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그게 바로 사유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 생각할 수 있고 자기 판단력을 가져야 AI를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예전에도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매우 좀 추상적이었다고 하면 너무 급속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누구는 이 AI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기가 발명된 것과 같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계가 막 이제 도입이 돼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됐을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기계를 막 공장에 못 들어오도록 막고, 이런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를 배울 때 우리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지 않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차별과 격차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미래 방향이, 그것도 특히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수월성 교육이라고 특목고, 과학고, 예전에 정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런 시대에는 그냥 엘리트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너무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그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들을 키워주고, 이게 평준화 그러면 마치 이게 하향 평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교육 내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국가가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으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아이들이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이런 데 가는 아이들만 우수하고 일반고,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은 우수하지 않나요? 왜 아이들이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그 극심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취감을 얻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의 수업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맨날 말썽만 부린다고 하는 중학생, 남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6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영화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이들이 책을 보고 대본을 쓰고 그것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촬영하는 애도 있고 연기하는 애도 있고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제일 기대를 안 했던 팀의 아이들이 가장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영화를 발표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부둥켜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게 그냥 그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열화된 대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게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어서 특목고 가려면 초등학교부터 학원 다니면서 사교육비 지불하면서 입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사실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목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문대라고 하는 서열화된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중심의 교육을 이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 할 때 데이터 조사하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입시 학원처럼 됐다, 이 특목고가. 그래서 그때부터도 계속 그런 제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학교들은,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도 못 갖게 되고, 다 대학만 가는 게 그냥 단일한 선택의 길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냥 공부에 흥미 없는 애들은 그냥 엎드려 자고, 이런 게 일반고가 크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고, 여전히 지금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지식을 암기하거나 누가 먼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AI가 더 잘합니다. 3초 만에 10초 만에 답을 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냥 답을 딱 주면 그거에만 의존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다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학교마다 특화된 중점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문화예술이나 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그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는 이거보다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면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학의 캠퍼스를 활용한다든지 그 오프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준비할 때 소인수, 한 학교에서 한 4, 5명 선택하는 수업은 학교마다 다 개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인수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들을 시도하고 지역별로 그런 특화된 시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자라왔던 교육 환경에서 뭔가 수월성 교육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협력을 통해서도 훨씬 더 서로 존중하는 자존감, 성취감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냐. 애들은 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속도를 표준화해서 몇 학년까지는 여기까지 아니면 나고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저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숨쉬는 학교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성장해도 기다려줘야만 이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 구천의 교육 환경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애정을 갖는 지역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과 같은 입시 경쟁을 다시 부추기는 학교가 선발하는 과학고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이미 이제 부천이 과학고가 결정이 돼서 27년도에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그거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부천의 학생들을 보면은
부천 여러 학생들에게는 그게 꼭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일반 고등학교, 일반 학교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중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영역을 지원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지원해주고, 아이들이 뭔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교육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평준화라고 하는 거는 하향 조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이 살아갈 사회에는 정말 다르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사랑받고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